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는 초이다. 영초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어법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2024학년도 수능영어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불수능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비율이 거의 4%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래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차분히 잘 쌓아서 대비를 했다면 또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법 문제로만 또 한정해서 보면요. 어법 문제는 또 정답률이 58% 정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평가원에서 봐왔던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수능 29번 문제를 또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전 문제풀이이고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어법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어법사항은 선생님 그 꼭지점이라고 해서 핵심 어법 정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해설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어법 문제는 문제 풀 때 아시죠? 독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밑줄부터 먼저 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부터 먼저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밑줄을 봤더니 seeming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ing 밑줄 쳐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ing 밑줄 쳐져 있을 때랑 콤마 다음에 ing 밑줄 쳐져 있을 때랑 접근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죠? 선생님 핵심 어법의 네 번째 파트가 ing나 ed에 밑줄 쳐져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처럼 콤마 다음에 ing나 ed에 밑줄이 쳐져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접근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문장 구조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일단 무조건 앞으로 가서 주어 동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앞으로 갔더니 주어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주어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요 콤마 다음에 나와 있는 ing 동작의 주체도 얘가 돼요. 그럼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능동수동의 분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절의 주어가 요 ing나 ed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능동, 수동으로 풀어줘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요 ing 뒤에 우리 보통 명사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면 능동, ing. 자, 없으면 수동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써놨죠? 해석상 능수동이 어려워요. 얘가 하다인지 되다인지 해석상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봅시다. 1번 문제 다시. 자, 콤마 다음에 ing 있어요. 앞에 갔더니 주어 동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콤마 다음에 ing는 무조건 분사 구문이냐? 자, 콤마 다음에 ing 하나만 있고요. 앞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이런 거는 콤마가 있지만 얘는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주어 동사 맞아요. 자, 그러면 해석 하나도 안 하고 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어 동사 남아있죠. 편의상 해석을 해볼게요. 유아들은 우선해서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향하게 돼요. 자, 그리곤 뭐 하게 된대요? 유아들이 know that,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seem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잖아. 그래서 주어 seem to, 주어가 to인 것 같다. 이런 표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주체가 to 이하인 것 같다 해서 우리 능동의 형태로 ing 잘 썼습니다. seem이란 동사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문법적 용어로 말하면 또 우리 불완전 자동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seem to, seem 형용사 이런 패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자극이 특히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자, 분사 구문을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핵심 어법사항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건 실전 어법 해설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위치 나와 있고요. 이건 완전 전형적인 문제. 자,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2번 어법 문제는요.
우리 꼭집중 어법 6번에 있는데요. 자, 위치나 인위치나 대세에 밑을 쳐져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우리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능장에 들어갈 때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관계대명사다라고 한다면 성립조건이 뭡니까? 우리 대표적인 거 위치 하나 써볼까요? 자, 관계대명사 성립조건은 앞에 무조건 명사 나와야 된다. 뭐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명사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합하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결합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게 관계대명사 아니야. 맞지?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 자리에 밑줄 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방법은요. 무조건 바로 앞을 먼저 봅니다. 바로 앞에 즉 명사가 있어야지만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의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앞을 먼저 본다. 자, 바로 앞에 이렇게 명사가 존재하면 그러면 너는 관계대명사야. 자, 그러니까 그때는 뒤에 결합하는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결합하는 문장 구조가 만약에 불완전하면 위치, 관계대명사 쓰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위치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in이 됐던, with가 됐던, for가 됐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전치사로 바꿔 쓰느냐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진 않으니까 아 그냥 너는 불완전한데 위치 쓰는 게 맞아. 근데 완전해. 그럼 넌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지우개를 자, 따라서 위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앞을 먼저 봤더니 제스처를 해서 명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뒤에 뭐만 나오면 돼? 불완전하게만 하면 돼요. 자, 뒤에 봤더니요. They have some difficulty 나와 있고요. 여기 콤마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이니까 뭐 뒤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런 제스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대요. 뒤에 문장 구조 그들이 다소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스처예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요 노란색만 보세요. 그들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아니야. 잠깐만. 불완전해야지 위치 쓰는데 완전하잖아. 그럼 넌 틀린 거야. 그럼 2번 딱 칠해놓고 3, 4, 5를 갖다가 체킹을 하더라도 2번은 표시를 해놓고 내려가야지. 맞아요? 자, 그러면 2번은 답이야. 뭘로 바꿔야 돼?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돼. 어떤 전치사를 쓸지 몰라? 상관없어. 시험 볼 때는. 자, 근데 내용상 이런 제스처에 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보통 with라는 전치사랑 많이 써요.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 올해 수능 문제는 어법 문제만 보면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1교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3교시 때 멘탈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뭐 어법 문제는 쉽게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두가 나왔어요. 자, 보여지는 모습 밑줄만 봐봐. 자, 두가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동사잖아. 우리 밑줄 자체의 모습이 동사처럼 보이는 거는 동사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동사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너는 동사 문제로 풀어야 돼요. 수일치도 따지고 태도 따져야 되지만 동사가 존재하면 그때는 준동사로 바꾸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동사처럼 보이고요. 눈앞에 주어도 보이고요. 또 뒤에 보니까 또 동사도 보여요. 아, 그럼 너는 빠르게 캐치. 너 그냥 강조해주는 말. 우리 일반 동사 강조할 때 뭘 써요? 앞에다가 do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성공을 하면에서 너는 그냥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 succeed를 강조해주는 강조해 두구나 하고 넘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콤마 뒤에 잘려 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3번은 강조해 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도우즈 문제가 평가원에는 그래도 간간히 나오죠. 수능에서는 2019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20, 21, 22, 23, 24.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뭐 수능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도우즈 문제도 전부 다 해설을 했었는데, 자, 그럼 도우즈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에 도우즈가 나왔다. 그러면 보세요. 시험 문제에 도우즈가 나왔다. 그리고 뭐 대선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주로 표시가 뒤에 어부가 많이 나와요. 전치사. 그러면
those of에 밑줄 쳐져 있던, that of에 밑줄 쳐져 있던,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요거 비교 대상 명사의 수일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어쨌든 뭐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시나 도우지에 밑줄이 있으면요, 얘는 앞으로 가서 해석을 해서 비교되는 명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비교 대상 명사가 단수면 that을 쓰고 복수면 does를 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비교 대상 A의 명사가 있고요. 우리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으면 뭘 써요? 단수면 it을 쓰고 복수면 tham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비교되는 거, 서로 비슷하거나 틀리거나 많거나 적거나 반대되거나 이렇게 비교되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면 it이 아니라 that, 복수면 does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요 문장에서도 지금 대시냐 does냐가 나왔고 milder than에서 이게 비교, 완전 비교 구문이죠. 그럼 비교되는 명사 한번 찾아볼게요. 도쿄의 날씨는 삿포로의 이것보다 온화하다 그랬어요. 그럼 비교되는 명사가 뭡니까? 비교되는 명사가 climate이에요. 그렇죠? A의 명사와 B의 명사인데 이 명사가 반복되잖아. 그럼 climate을 또 쓰지 않아. the climate of을 쓰지 않고 단수면 뭘 쓴다고요? that을 쓴다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너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의 이것과 충돌할 때마다. 그럼 비교되는 명사가 뭐야? 너의 욕구와 다른 사람들의 욕구, needs를 받잖아. 복수니까 does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does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건 거의 앞에 비교되는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가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막 헷갈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잘 모르면 막 이런 거 답칠한단 말이야. 자,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자, 한번 보는 거예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not only but 나왔으니까 이건 뭐 없다고 치고,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한? 자, match A with B예요. A하고 B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각주로 나왔어요. 운동 감각적으로 그들 자신의 경험된 신체 움직임과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수식어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시각적으로 지각되어지는, 인지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이것과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것과 다른 사람들의 이것이니까 반복되는 비교명사가 뭐야? 신체 움직임이야. 자, 그들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다른 사람들의 신체 움직임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비교명사 복수기 때문에 does로 잘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마지막 가볼게요. 자, 밑줄이 투부정사 밑줄 쳐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일단 뭐 예외가 별로 없었어요.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야 무슨 명사정용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눈에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 있죠. 즉 동사 갖다 만드는 말, 동사가 됐든 뭐 ing가 됐든 ed가 됐든 to가 됐든 이런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런 거에 밑줄 쳐져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요, 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동사부터 찾아요. 그 문장에.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 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에요. 자, 그런데 동사가 존재한다 그러면 ing나 ed 같은 경우는 분사 문제로 풀면 되지만 밑줄이 투부정사인 경우는 밑에 써 있죠. 통과. 자, 투부정사는 모든 자리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투부정사는 그냥 문장의 모든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문장에 동사가 존재하면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그냥 통과시켜라. 이거예요.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선생님이 해설을 해왔고요. 앞에 동사를 봤더니 뭐 사역동사가 나왔네.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도 별로 없고 나올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동사가 존재하면 뭐 동사의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일단 투부정사는 건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줘라. 다른 데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도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동사부터 찾아보세요. 자, 동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들이 나와 같을 거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 갖다 모방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동사 존재하니까 이 투부정사는 통과예요. 엄격히 따지면 이 단어가, 자, 여기다가 요 선행사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뭐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를 텐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투부정사는 동사 존재하면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그 동사가 특별하게 to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어법 문제 해설을 했고요. 어법 문제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